저는 그냥 처음에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지금 이기록의 이학주 선수를 데리고 오는 거는 차라리 배성문 선수한테 풀타임을 주는 게 더 팀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울이 난 롯데 떼꽃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이학주 선수가 롯데로 트레이드돼서 왔습니다.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작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영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못하신 것 같지만 레이브님도 안녕하세요. 네, 레이븐입니다. 사실 이학주 선수에 대한 영상은 저번에 한번 제작을 했었고 그때 꽃겨울 팀 자체는 굉장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이학주 선수가 롯데로 트레이드 돼서 왔습니다. 일단 최하늘 선수를 보내고요. 23년도 2차 3라운드 지명권까지 주면서 이학주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 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선수가 왔는데 당연히 잘했으면 좋겠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기록적으로 살펴봤을 때 반대한 이유가 있었고 트레이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일단 최하늘 선수도 너무 안타까운데 2차 3라운드 지명권도 너무 아까워요.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최하늘 선수보다도 2차 3라운드 지명권입니다. 올해 우리가 3라운드 지명권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바가 있죠. 김세민 선수와 윤동희 선수를 모두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게다가 이제 3라운드라고 하면은 기존 2라운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값을 치르고 내려온 상황인데 3라운드 지명권만 놓고 봤을 때도 급하게 좀 이루어진 트레이드가 아닌가. 오랜 시간 공을 들인 트레이드가 아니고 갑자기 계산이 어그러져서 좀 비싼 값을 치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21년도 이학주 선수 OPS 0.612예요. WRC 플러스 60.5고요. 경기수 66경기. 타석은 174경기밖에 안 섰고요. 지금 볼 3비가 처참합니다. 볼넷 14개, 삼진 61개. 너무너무너무 처참한 상황인데 RNG조차도 떨어져요. 이거에 대해서 영구님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배우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여 드리면은 이학주 선수는 174개의 타석 중에서 원정에서 소화한 타석이 91타석입니다. 홈에서 있었던 기록은 이제 삼성 라이온즈 팀이 아니니까 대구에서 뛰는 경기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 홈 경기를 차치하고 원정 기록만 놓고 봤을 때 원정을 91타석을 소화를 했고요. 원정 소화했던 타석들 중에서 타율은 1할 8푼 1리, OPS는 0.449를 기록했습니다. 아이고야. 네, 사실상 답이 없는 수준이죠. 거기다가 롯데자이언츠 선수가 되었으니 사직에서의 기록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21시즌에 11번의 타석을 들어섰는데요. 9타수 2안타, 볼넷 2개, 놀랍게도 삼진 4개가 맞습니다. 3주 2할 2푼 1리. 처참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72경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좋은 생각이 전혀 들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심지어 타순에서도 이 선수가 1번이나 2번에서 테이블 세팅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했느냐? 그렇지도 않고 사실상 8번과 9번 타선에서 주로 활약을 했고요. 그렇다면 팀을 위해 조금 더 영향력이 좋아지는 타선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9번 타선이 될 텐데 9번에서 82번의 타석을 총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9번에서의 출루율, 타율이라든지 안타 개수 이런 거 말고 1루에 나간 횟수, 그 확률이 2할 5푼 9리 4번 중에 한 번밖에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시즌을 치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유격수, 수비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타격을 제치고 나서 수비율을 보더라도 좀 처참한데요. 저는 그냥 처음에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지금 이기록의 이학주 선수를 데리고 오는 거는 차라리 배성문 선수한테 풀타임을 주는 게 더 팀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배성근 선수 혹은 김민수 선수에게 기회를 조금 더 부여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학주 선수는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잦은 부상도 있었고요. 워크애식 이슈는 좀 따로 빼겠습니다. 그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WAA 기준으로 좋았던 해가 20년도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이때도 풀출장은 고사하고 62경기 출장뿐이에요. 제가 조금만 멀리서 한 2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긍정적인 면을 생각을 해보자면 한 3가지 정도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팀 내에
확실하게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좌타자가 손아섭 선수가 빠짐으로 인해서 없어요. 좌타자 보강이 첫 번째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팀에서 육성 기조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도 유격수 뎁스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었던 거는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뎁스 차원에서는 괜찮은 선수였다. 그리고 이학주 선수가 처음에 기대했던 대로 잘해줄 수 있다면 뭐 성적은 차치하고서라도 구단의 마케팅 측면에서도 무조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집 나간 며느리 전어 굽는 냄새에 돌아오듯이 이학주 선수가 잘해준다면 기본적으로 이학주 선수를 좋아하시는 팬들이 구장에 와서 같이 응원가를 부르고 그런 스타성은 확실히 가진 선수니까요. 그런 네. 면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 이학주 선수 트레이드에 응원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게 못 보게 됐어요. 너무 짜다. 에이, 아. 줄 거면 좀 같이 주지. 이학주 선수 본체는 응원가 아니었어요? 아 너무 안타깝다. 나 그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응원가. 조 단장님을 믿어요. 더 좋은 응원가 만들어 주시겠죠. 지금 팬들 입장에서는 이학주와 응원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삼성이 갖고 있어봤자 다른 선수 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 찰리 반스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성민규 단장이 이학주 선수 트레이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었죠. 자기와 이 선수와의 친분이 트레이드에 손해가 되면 손해가 됐지 득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뒤집고 트레이드를 할 정도로 좀 상황이 급하게 바뀐 면이 있다고 치면은 그거를 어디서 찾아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난 선수가 바로 이제 새로운 외국인 투수 찰리 반스 선수죠. 저번에 영상 제작이 됐습니다만 찰리 반스 선수가 이 땅볼이 필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해졌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지금 뜬공 유도를 하기 위해서 구장도 넓히고 외야도 넓히고 펜스도 올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외국인 투수를 땅볼 유도형 투수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격수에서 당장엔 좀 부족하더라도 육성 기조로 가겠다는 의중을 비쳤으나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트레이드가 성민규 단장이 추진해오던 기조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군을 키우고 젊은 선수들을 키우자고 했는데 사실 이학주 선수 그리고 배성근 선수, 김민수 선수와 스태츠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다지 엄청나게 차이가 나가지고 이학주 선수가 뛰어난 기록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당장의 기록만 보면. 당장 기록은 김민수 선수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 젊은 선수들에게 더 기회를 주겠다는 모토는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의문부호가 계속 들고요.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이학주 선수 워크의식 문제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삼성에서 3년간 있으면서 컨트롤이 전혀 안 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팀 내에서 뭔가 분위기를 잡고 팀의 기강을 유지하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요. 그 선수들이 왜 이학주 선수를 자기네들의 울타리 안에서 컨트롤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감독까지 나서면서 2군에 두고 쓸 생각이 없다던가 그 회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삼성에서 포기한 선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롯데에 왔을 때 팀 내 분위기를 흐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될 거고요. 전반적인 팀 기조가 젊은 선수들을 육성해서 1군에 데뷔시키는 이런 방향이 일단은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팀 전반적인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성민규 단장이 이때까지 해왔던 방향성이라던가 토대를 닦아나가는 그런 행적들이 이 트레이드 하나에 신뢰를 잃어버리고 의심을 갖게 되는 정말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네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죠. 기존에 성민규 단장이 표방해왔던 구단의 방향성이 납득하지 못하는 팬들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확실했습니다. 확실했기 때문에 신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레이드는 성민규 단장의 그 기조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언론에 나와서 이학주 선수와의 관계를 이제 거론을 하면서 트레이드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가 이게 뒤집어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구단 얘기라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차명석 단장님이 좀 곤혹을 치르고 계시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상황이지 않나. 신뢰를 잃은 단장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 일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정말 한치 앞의 미래도 내다볼 수 없지만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해요. 일단 이번 트레이드가 이때까지 성민규 단장이 해오던 트레이드와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해놓은 자료도 있습니다만 뭐 트레이드에서 지시환 선수를 영입한 거라던가 주재현 선수를 영입했던 것, 최건 선수와 2차 3라운드 지명권을 얻어왔던 것, 이강준 선수를 영입했던 것, 뭐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벗어나기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학주 선수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높아심이 들어서, 그리고 수비적인 측면에서 공격적인 측면에서 물음표의 부호가 많이 붙어있는 선수라서 조금 길게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나 기왕 롯데자이언츠에 오는 김에 정말 우리들의 걱정과는 관계없이 정말 잘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응원가는 정말 뭐 안 되는 거 알지만 어떻게 좀 안 될까? 나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뭐 일단 이학주 선수가 잘하면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간민규, 가탁주 소리 나올 거고요. 뭐 이게 핵심이죠. 이 모든 의문부호를 지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학주 선수가 자신의 오명을 씻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성적으로든 그 외적인 부분으로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 이상은 반드시 고쳐내야 돼요. 그렇게 1년 동안 잘 해가지고 내년 이맘때 영구님 이학주 트레이드 그거 욕한 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왜 얘기가 나오는 게 오히려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머리 바꿔 사과해야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OPS, WRC 플러스 WAR만 따져봤을 때도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냥 정말로 잘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롯데자이언츠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꽃겨울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진행 중이에요. 더 많은 지금 하지 못한 이야기가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TV의 꽃겨울 검색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이 난 롯데 딸과 작가님들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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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드 또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거 빨리빨리 뭐가 이렇게 또 확립이 돼야 되는데